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점의 LC를 맞춰라 윤호쌤입니다. 여러분들 첫 고3 모의고사 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요 26학년도 3월 고3 물리학 1 해설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쌤은 이투스 물리학 강사 조윤호입니다. 다시 한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일단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요 3월 모의고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난이도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해설 강의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좀 짧습니다. 일단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3월 모의고사는 굉장히 좋은 시험입니다. 왜? 방학 때의 나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지표, 내가 방학 때 열심히 했나 열심히 안 했나를 알려주는 굉장히 좋은 지표다. 자, 그리고 요 3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보자면은 여기에 속지 마세요. 여기에서 속지 마세요. 3월 모의고사는 기본적으로 난이도 자체가 평이하게 나옵니다. 작년도 그랬어요. 작년도 그랬으니까 여기에 속지 말라. 요거는 여러분들 요 자존심, 그리고 여러분들 요 용기를 주기 위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인생을 살다 보면 약간 비타민과도 같은 그런 시험 아닐까? 쌤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한 그러한 시험이다. 자, 그래서 난이도 자체는 일단 평이하다. 그래서 큰 의미 부여하지 마라. 내가 만약에 40점 이상 정도 나오면은 나 가능성 있구나. 나 사탐런 할 필요 없구나. 나 요대로 조금 더 난이도 높여서 빡세게 연습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40과 30 요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개념부터 다시 철저히 확인하면서 그리고 요 문제풀이 병행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나 이거 뭐 30과 40 라인인데 이거 뭐 다 놔야 되나요?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직 여러분들 요거 시작입니다. 기껏 해봐야 시작이에요. 아직 본 게임은 지금 시작한 건데 몸 벌써 놓고 뭐 잡고 이렇게 얘기할 단계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지금부터 다시 달리면 됩니다. 자, 무튼 간에 우리 1번부터 해설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A와 B는 마이크로파 그리고 가시광선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라이파이는 와이파이에 이용되는 머시갱이보다 진동수가 큰 B를 주로 이용하는 무선통신 기술이다. 자, 그러면은 B 그리고 A가 있는데 요 B가 진동수가 훨배 크대요. 그리고 요 A는 진동수가 작대요. 그러면은 봐봐요. 여기에서 마이크로파 가시광선 중에서 진동수가 더 큰 놈은 방금 봤다 가시광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진동수가 작은 놈은 누구야? 그렇죠? 마이크로파가 되겠습니다. 요 라이파이라는 놈은 가시광선을 사용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요 밑에다가 라이파이 요렇게 써줄 거고요. 자, 이제 요거 한번 판별해 보겠습니다. A는 마이크로파냐? Of course. 맞습니다. 파장은 A가 B보다 길다 라고 되어 있는데 파장과 진동수는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이 친구는 파장은 작지만 이 친구 파장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길다? Of course, why not? 맞습니다. 진공에서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진공에서 모든 빛의 속력은 다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답은 넘버 3.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 넘어갑니다. 자, 이어서 우리 2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포나비입니다. 모르포나비는 좀 유명한 존재죠. 왜 그러느냐? 실제로 요 나비의 날개색이 겉으로 봤을 땐 파란색이야. 근데 얘가 실제로 파란색이어서 파란색으로 보이는 건 아닙니다. 바로 빛의 간섭 현상 때문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층층이 쌓인 구조의 날개에서 빛이 반사될 때 파란색 빛은 무슨 위상으로 중첩되어 빛의 세기가 증가하나? 자, 그러면 요건 뭐 같은 위상이겠죠? 같은 위상으로 보여야 이거 보일 거 아니야. 너무 이지피지하다. 이는 빛의 무슨 것에 의한 현상이냐? 당근 봤다. 간섭이죠. 얘는 간섭이고 그 다음에 요 빛의 모시갱이를 보여주는 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뭐 파동성이죠. 입자성은 아닙니다. 그러면 같은 간섭 파동성. 그러면 답은 뭐야? 넘버 1.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이지하죠? 앞자리에 있는 문항들은 여러분들 뭐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풀리면은 쭉쭉쭉쭉 나아가면 돼요. 요 시간 배분은 있죠.
앞장 요러한 자잘자잘한 요 잔잔바리 문제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없어. 투자해서도 안 돼. 무조건 뒤에 역학과 그다음에 계산이 많은 비역학, 예를 들어 자기장 계산과 전기력 문항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여기에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요건 핵반응입니다. 이랬을 때 옳은 친구 골라주는 건데, 가에서 질량 결손에 의해 에너지가 방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야? 이거 딱 봐도 핵융합 아닙니까? 얘 핵융합이죠. 얘는 핵융합이 될 것이고, 어이쿠야, 232에서 228이 되네. 요거 붕괴되고 있네 지금. 그쵸? 요 지금 붕괴되고 있는데 요 두 친구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여기 대가리의 숫자와 발바닥의 숫자, 좌변 5입니다. 우변 봤더니 4, 2예요. 그러면 여기에선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냐면 1, 0 중성자. 오케이? 요거는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결합해서 4,2H과 1,0 중성자를 만들고 있고 질량 결손에 의해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 평범한 핵융합 반응이죠. 그렇기 때문에 질량 결손에 의해 에너지 방출 맞고요. 기억은 양성자 노노하죠. 니은의 질량수는 4냐 묻고 있는데 그냥 좌변과 우변의 요 숫자 비교 여기에서 끝나는 거야. 여기 23이고 여기 228이니까 그러면 여기 대가리 숫자는 4 그리고 발바닥 숫자는 2 그리고 요 친구 헬륨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래서 질량수는 4. 뭐 of course 당연하죠. 그러면 당연히 학생 A씨 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넘버 4 4번입니다. 자, 4번 한번 살펴볼까요? PN 다이오드 문제인데 보통 전통적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잖아. 그러면 휘트스톤 브릿지 구조였어. 브릿지 구조가 뭐냐면은 이렇게 PN, 여기도 PN,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요거랑 반대예요. 여기는 뭐냐면 여기가 PN, 그리고 여기가 PN,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러한 구조를 줬어요. 왜냐면은 이러한 구조 같은 경우 나름 의미가 있어. 봐봐. 요 문제는 요 구조는 아닙니다. 요건 알아둬야 돼. 요 구조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 만약에 이렇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그러면은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면은 이렇게 위로 그리고 요 가운데선 아래로 이렇게 흐릅니다. 오케이? 만약에 요렇게 또 다르게 전지를 한번 연결해 볼까?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돼?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오게 됩니다. 즉 요 구조가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요 가운데 라인에 여기 위든 아래든 항상 같은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끔 해요. 그래서 보통 이런 문항이 나오면 쌤은 그냥 학생들한테 요거 PN, 그 다음에 요거 PN 이런 식으로 가정하고 풀라고 하라고 했어요. 근데 요거는 그렇게 하면은 문제 틀립니다. 살짝 꼬아낸 문제야. 왜 그런지 볼게요. 그림과 같이 동일한 직류 전원 두 개의 저항, 동일 LED, ABCD 스위치, 검류계, 이용 회로 구성, 그리고 스위치를 A 혹은 B에 연결했습니다. AC에서 빛의 방출 여부 및 검류계에서 전류의 흐름 여부를 관찰합니다. 자, 이랬을 때 요 실험 1은 어디에 연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빛이 방출됐대. 그 말인즉슨 여기에 전류가 요 방향으로 무조건 이렇게 흘러야 된다라는 거야. 그쵸? 그러면 이거 딱 봐도 답이 나와. 전류가 여기에서 올라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무조건 A랑 연결됐겠네. 그래서 실험 1은 무조건 얘 A랑 연결, 실험 2는 그러면 B랑 연결됐을 거야. 그쵸? 근데 여기에서 C는 방출되지 않았어?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 여기는 NP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리고 검류기의 전류의 흐름 이때 여기 A랑 연결했는데 여기에 전류가 흐르려면은 자 봐요. 만약에 D가 우리가 배웠던 요 휘트스톤 브릿지 요렇게 생겨 먹었다면은 얘는 요렇게 가서 검류기에 흐르지 말아야 돼. 근데 흘렀다? 요거 요렇게 가야 됩니다. 여기 위에 있는 B 요 친구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PN이다. 그래서 요렇게 흘렀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P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B의 연결 이렇게 되었을 때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야. 자, A는 방출되지 않았고 C가 방출됐다라는 걸로 봐선 전류가 흐른다라는 건데 여기 위쪽으로는 못 가. 그러면 아래쪽으로만 가야 되니까 여기 PN
그리고 요렇게 아래쪽으로만 가서 Pn 요렇게 되겠습니다. 위쪽으로 못 가기 때문에 여기 흐르지 않죠. 그러면 모든 설명 끝! 자, 이제 판별 한번 해볼게요. 1은 스위치를 A에 연결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1에서 B의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PN 접합면으로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에서는 지금 누구누구 켜지냐면 A, B죠. 그렇죠? 이때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당연히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죠. 전류가 흐를 때에는 N형 반도체의 전자는 접합면으로, 그리고 요 P형 반도체의 양공 또한 접합면으로 이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닉은 맞고요.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D에서 빛이 방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B에 연결하면 요 CD에서 빛이 방출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다? 넘버 5.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렛츠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1과 2의 길이는 같다. 그리고 여기 뭐 마찰 구간이라고 하는데, 봐요. 길이가 같다? 요거 독해해 줘야죠. 길이가 같다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VT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 이거 뭐를 의미해? VT 그래프 요거 그냥 알아둬야 돼. VT 그래프는 두 가지 정보를 준다 했어요. 바로 뭐였냐면은 기가 넓이라고. 기가. 기울기가 곧 가속도요. 넓이가 곧 이동거리다. 기가 넓이였죠? 그쵸? 그러면은 봐요. 요 구간 1이 요 라인. 속도가 변하고 있죠. 그리고 구간 2가 요 라인입니다. 자, 이랬을 때 요 놈의 넓이와 요 놈의 넓이가 동일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한번 봐요. 요 친구 크기 V, 얘 V0, 그 다음에 요거 T, 여기 3T.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식을 써 줄게요. 첫 번째, V0 플러스 V, 그 다음에 요거의 평균 속도, 그 다음에 곱하기 T. 요게 누구랑 같냐면은 V, 그 다음에 플러스 0, 2, 요게 평균 속도죠. 요 구간의 평균 속도. 그 다음에 곱하기 3t. 이렇게 때려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t 날려요. 그리고 이제 요거 계산 때려주면 뭐 끝나겠네. 그쵸? 여기에서 좌변, 우변 이 또한 날릴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러면 식이 다음과 같아. 뭐냐? V0 플러스 V라는 것은 바로 3V가 나오겠고, 여기에서 V0라는 것은 바로 2V.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V0는 이렇게 2V 나왔고, 자, 이제 볼까요? V0는 2분의 1V0냐? 요거에 의하면 맞죠? V는 2분의 1V0 충분히 나옵니다. 두 번째, 힘의 크기는 1이 2에서의 3배이냐 묻고 있는데, 자, 힘의 크기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하긴? 요 R자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야. 그러면은 가속도의 B가 결국 힘의 B가 됩니다.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가속도, 여기에서 가속도 구해줄 겁니다. 첫 번째 구간 1에서 가속도는 뭐냐면은 바로 요 T분의 요 2VV니까 얘는 T분의 마V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간에서 가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3T분의 마V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딱 봐도 구간 가가 나의 3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이 2의 3배냐? 오브 콜스 맞습니다. 니은 참. 세 번째, 물체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1이 2의 3배냐라고 묻고 있는데, 충격량 뭐야? FT 아일랜드잖아. FT 아일랜드. 충격량은 FT 아일랜드. 그리고 이게 델타 P. 즉 운동량 변화량 구하라는 건데, 자,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 같은 경우 얘가 여기에서 여기만큼 변해. 얘 마이너스 MV만큼 변하고, V에서 이렇게 변해. 얘도 마이너스 MV만큼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이 2의 3배 노노하죠. 그럼 답은 뭐다? 넘버 3!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심플하죠? 자, 6번 힘 계산 문항입니다. 그렇게 막 복잡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볼게요. 그림은 수평면 위 평형판에 서 있는 사람이 평형판과 연결된 줄 PQ를 각각 방향이 연직 위이고 크기가 5N인 힘으로 잡아당겨 정지. 요 사람이 지금 줄을 잡아당기고 있어요. 요렇게 5N으로 잡아당긴다? 그러면은 장력의 특징상 위아래 똑같이 5가 걸려야 돼. 여기도 요렇게 5가 걸리는 거고, 여기도 요렇게 똑같이 5가 걸리는 거야. 자, 이랬을 때 사람과 그 다음에 평형판의 무게는 각각 520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무게는 여기는 500N 이렇게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평형판의 무게는 20N 이렇게 써줄 겁니다. 옳은 거 골라달랍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정석적인 풀이는 다음과 같아요. 정석적 풀이는 그냥 요 사람과 평형판 나눠서 작용하는 힘들 그냥 계산 때려주면 되는 거야.
봐봐. 이렇게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봐봐. 내가 이렇게 잡아당긴다? 잡아당긴다? 아, 내가 잡아당겨. 아, 그러면은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실이 나한테 이렇게 5N의 힘을 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5N, 아래 방향으로 5N, 그리고 내 몸무게 얼마? 500N 지금 이렇게 아래 작용하는 거야. 근데 이거 웬걸 나 정지 상태야. 그쵸? 아니 나 정지 상태라는 게 뭐야? R자 힘이 0이라는 겁니다. 즉 여기 아래 있는 평형판이 나에게 힘을 또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평형판이 요 사람에게 힘을 주겠죠. 1, 2, 3, 4 짬뽕 하면 얼마가 돼야 돼? 0가 돼야 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요 평형판이 사람에게 주는 힘은 바로 다름 아닌 510N. 요렇게 각계격파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평형판 입장에서 볼게요. 두 번째는 평형판 입장인데 이 친구한테 작용하는 중력은 20N. 그리고 이 장력에 의해서 이렇게 힘이 작용할 거야. 요거 5N. 그리고 요거 5N. 이렇게 작용합니다. 근데 봐요. 평형판 입장에서 사람에게 힘을 받을 건데 바로 요 힘. 요 힘의 반대 방향, 작용 반작용이죠. 이제는 사람이 평형판에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줄 거고요. 요거는 사람이 평형판에게. 요거는 얼마냐면은 바로 510N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1, 2, 3, 4 네 개가 끝이야? 노노하죠? 땅이 요 친구를 밀고 있는 수직 항력이 존재할 거야. 그쵸? 그래서 이렇게 였다가 그냥 그려줄게요. 요거 수직 항력. 땅이 평행판에게 주는 힘. 요 1, 2, 3, 4, 5 짬뽕 하면 얘는 0이 돼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은근히 조금 까다로워 보이지만 그렇게 생각 외로 까다롭진 않아요. 봐봐. 위쪽 방향의 힘을 이렇게 플러스, 그러면 요거 계산 때리면 플러스 10, 아래쪽 방향은 20하고 510이니까 얘 마이너스 53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게 제로가 되겠고, 결국 요 땅바닥이 요 친구한테 주는 수직 항력의 크기는 바로 얼마가 됐냐면 520N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끝이죠. 이게 정성적인 풀이법이고, 정석적 풀이법이고, 두 번째는 약간 직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요 1, 2, 2스텝 다 밟아야 됩니다. 정석적으로도 풀 수 있고 직관적으로도 풀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직관은 어떻게 이용하느냐? 자, 봐요. 얘가 지금 평형판 위에서 이렇게 실이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요 친구의 무게가 500. 그리고 요 친구 아래 무게가 20N이야. 그러면은 봐봐. 요 안에 장력이 있다 한들 그거는 요 놈과 요 놈 사이에 작용하는 내력이야. 요 아래에 있는 수평면 입장에서 요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요 아래에 있는, 요 안에 있는 요 장력은 고려할 필요 없다 이거야. 무조건 고려할 필요가 없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요 땅바닥에 요 두 친구를 미는 힘은 요 놈과 요 놈의 무게의 합 바로 얼마입니까? 저스트 520. 520N. 이렇게 써주시면 요거 게임 셋이죠. 그렇죠? 그리고 상상을 해봐.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거 그냥 떠올려봐. 내가 이렇게 위에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당겨. 이렇게 잡아당겨. 잡아당겨. 그러면은 요 아래에 있는 평형판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될걸? 그렇죠? 내가 잡아당기는 것만큼 힘이 걸릴 거 아니야. 그래서 요 평형판 입장에서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힘은 이 친구의 무게, and 그리고 요거 장력.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요 친구가 요렇게 아래로 주는 부담의 크기, 무게의 크기는 바로 얼마냐면 500하고 55 더해서 요거 510입니다. 요거랑 똑같죠? 그래서 두 가지 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기억, 니은, 디귿 렛츠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평형판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510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of course 맞습니다. 이거 참이고요. 수평면이 평형판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530이냐? 어이 노노하죠. 뭔 530이야. 미쳤네. 520. 오케이? 자, 세 번째. P가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 Q가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 작반이냐? 작용 반작용은 주어 목적어 관계라고 했죠? P가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의 반작용 힘은 사람이 P야. 사람이 P. Q가 사람에게 아니라. 그러면 요거 답은 하나네. 넘버 1.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심플하죠? 자, 이어서 우리 7번 렛츠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7번입니다. A, B는 상자 성체, 반자 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균일한 자기장이 이렇게 걸렸는데 어이쿠, 이 친구 보소. 반대 쳐다보고 있어. 반항아야? 얘 반자 성체입니다. 얘 반자성. 아이, 그러면은 딱 봐도 이 친구는 뭐야? 얘는 상자성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A는 상자성이냐? 노노하고 B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하냐? 이거는 강자성체의 특징이죠. 강자성체. 자석 말하는 거 아니야. 그쵸? 자석 아니면 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아니죠. 나에서 A와 B 사이에는 아니 당연히 이거 청력 아니야? 밀어내는 힘 작용하겠죠. 따라서 답은 넘버 2, 2번입니다. 이건 뭐 설명할 게 없는데? 심플하죠? 자, 우리 8번 렛츠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유형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점에서 일어난 일. 한 점. 원 포인트에서 일어난 일. 그것은 누가 보던 간에 항상 동일하게 일어나고 동일하게 끝납니다. 알겠나요? 이게 뭔 소리냐? 한번 볼게요. 자, 관찰차 A에 대해 관찰차 B가 탄 우주선이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거울 P와 광원을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등속도 운동을 이렇게 하고요. A가 봤을 때 P, 광원, 거울 정지해 있고 광원에서 동시 방출된 빛은 각각 PQ에서 동시 반사 이렇게 되돌아옵니다. 자, 봐요. A 입장에서 지금 묘사하는 거야. 요 A 입장에서 광원에서 빛이 동시 출발했다네. 그쵸? 자, 요거는 한 점에서 일어난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B가 봤을 때에도 요 빛은 당연히 동시에 출발하겠죠. 자, 그러면 동시에 출발한 게 어이쿠야. A 입장에서 동시 출발, 동시 도달이야. 그러면은 결국에는 A 입장에서 동시 출발, 동시 도달. 요 놈과 요 놈의 거리는 어떻다? 같다. 오케이? 같다. 그리고 여기에서 반사되면 또 어떻게? 당연히 여기에서 동시 출발한 놈이 동시 도달했고 여기에서 동시에 반사됨으로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이렇게 동시에 도달하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봐요. 요 점이 핵심 포인트야. 요 광원이 핵심 포인트야. A하고 요 바깥에서 움직이는 B가 공유하는 사건은 뭐냐면 한 점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한 점에서 동시에 도달. 한 점 동시 발생, 동시 도달. 한 점 동시 발생. 동시 발생. 그 다음에 동시 도달입니다. 요거는 A든 B든 아니면은 옆집에 살던 C든 순이든 철이든 그냥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하는 사건이야. 알겠습니까? 한 점에서 동시에 출발했고 한 점에서 동시에 도달했어? 그럼 바깥에 있는 B든 C든 누구든 다 동일하게 겪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봐요. 요 A의 관성계 입장에서 광원에서 P까지 가는 거 T0. 그러면 P에서 광원까지 다시 돌아오는데 요 시간은 똑같이 T0. 얘도 T0, T0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나요? 자, 문제는 B의 관성계. 여기에서 문제가 생성됩니다. 자, 봐요. B가 봤을 때는 뭔 일이 일어나냐면 요 공간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왼쪽으로 이동해요. 자, 그러면 요거 쌤이 개념 설명 때 했던 거 빗그림 한번 그려볼게. 뭐냐? B 입장에서 A가 왼쪽으로 가잖아. 그러면은 뭔 일이 일어나냐면 봐요. 광원에서 빛이 이렇게 동시에 방출되어도 P는 서로 나 잡아봐라 이러고 있다니. 나 잡아봐라 이러고 있다니 화면 뚫고 간다.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걸립니다. 알겠나요? 요 T1은 장난 아니게 커요. 엄청나게 크다. 그리고 두 번째, P에서 광원까지. 이제는 여기 P에서 광원까지야. 요거는 뭐 이지하죠.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광원은 뭐 요 정도 왔을 거고 이제 서로 뭔 일이 일어나냐면은 요렇게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T2는 굉장히 작다. 요렇게 표시해주면 될 거고요. 미니미니하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광원에서 Q까지, Q에서 광원까지인데 요거는 뭔 일이 일어나냐면은 봐요. 요 Q가 왼쪽으로 가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고 있고 요렇게 요렇게 찍고 T3 그 다음에 요거 다시 찍고 T4 요렇게 나옵니다. 알겠나요? 여기에서 한 가지 관계식 꺼낼 건데 뭐냐면은 한 점에서 일어난 일 요거잖아. 동시 발생, 동시 도달했으니까 결국에는 요 빛이 요렇게 다시 광원으로 돌아오는 요 사건에 대해서 T1 플러스 T2
요거는 누구랑 같냐면은 T3 플러스 T4. 요렇게 같다라는 식이 나와야 됩니다. 알겠나요? 무조건 요게 나와야 돼. 무조건.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자, T0와 T2 크기 비교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T0, T2 크기 비교하라고 하면 T2는 굉장히 작아요. 알겠습니까? 서로 이렇게 견우직녀 만나듯 만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틀리죠. T1과 T2는 같냐라고 묻고 있는데 T1, T2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T3와 T1 비교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T1은 무적이죠. 그쵸? 얘가 무적이야. 엄청 크다고. 그렇기 때문에 T3보다 크다? Of course. 맞습니다. T3, T4 요거는 같죠. 그리고 T4, T0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요 친구가 요 친구보다 큽니다. 왜냐? 얘 빛경로 그려보면은 T4 같은 경우 이렇게 사선으로 움직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거리가 더 커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알겠나요? 요거 여러분들 요 이해가 안 되면은 꼭 개념 강의 듣고 오셔야 됩니다. 자, 우리 8번은 그러면 답은 넘버 3,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뭐 살펴볼 거냐면은 이제 9번입니다. 9번, 두 물체의 움직임입니다. 푸는 방법은 두 가지였어요. 초수하고 중수를 위한 풀이 방법은 뭐냐면은 바로 VT 그래프 그려라. 이게 첫 번째고, 아, 나 고수다. 그러면은 요 친구들은 바로 평균 속도 이용해서 풀어 제끼면 됩니다. 자, 우리는 요거부터 먼저 갈게요. 그냥 요걸로 갈게요. 얘 V, 이 V, 그 다음에 AB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여 동시에 기준선 Q를 통과합니다. 아, 이거 뭐 감동 스토리죠. 동시 출발, 동시 도달입니다. Q를 통과할 때 속력은 A가 B의 3배입니다.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해주냐? B의 속도를 V0라고 했을 때 A는 B의 3배니까 3V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의 가속도의 크기는 A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동시 출발, 동시 도달 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이동했어. 그러면 요놈의 평균 속도와 요놈의 평균 속도는 어때? 아니,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A의 평균 속도와 B의 평균 속도는 같고 A의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 V와 나중 속도 3V0 더해줄게. B의 속도는 뭐냐? 자, 처음 속도 2V, 나중 속도 V0 이렇게 해줄 거야.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이 삭제. 그 다음 계산 때려줄 건데 요거 넘기면은 V, 요거 넘기면은 2V0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V0라는 것은 뭐가 나오냐면 2분의 V가 나올 것이고요. 얘는 2분의 3V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A의 속도 변화량 한번 계산 때려줄 건데 요거는 얼마냐면은 V에서 2분의 3V, 얘 2분의 1V 이렇게 증가했고요. 그 다음 B의 속도 변화량 계산해 줄 건데 2분의 V,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V 이렇게 나옵니다. 요 가속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속도 변화량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이게 1대 3이니까 여기에서의 가속도는 바로 넘버 4, 4번 3A가 됩니다. 알겠나요? 여기 이지하죠. 요거는 안 하겠습니다. 굳이 1번은 할 필요는 없다. 자, 이어서 우리 10번 렛츠고 살펴보겠습니다. 10번입니다. 가는 0초일 때 X축과 나란하게 매질 A에서 매질 B로 진행하는 파동의 변이를 위치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P는 요 5m인 지점이다. P 볼까요? 요 라인입니다. 자, 나는 P에서 파동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옳은 거 골라줘라. 요게 시간에 따라 나타났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꺼내야 되는 정보는 뭐냐면 얘가 한번 이렇게 진동했을 때 시간 꺼내 볼 거야. 왜? 얘가 매질 A에 있던 매질 B에 있던 요 주기와 진동수 정보는 절대 안 변해요. 알겠습니까? 다시 매질 A에 있던 매질 B에 있던 주기 진동수 정보는 절대 안 변합니다. 요 주기 진동수는 처음 파동이 만들어졌을 때 정해진 물리량이야. 요거는 절대 안 변해. 오케이? 그러면 요 주기라는 게 지금 2에서 4초니까 요거 2초. 즉 요 친구의 진동수는 얼마? 2분의 1Hz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인즉슨 여기 A에서도 진동수는 바로 얼마야? 2분의 1Hz. B에서도 2분의 1Hz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요 A에서 주는 정보는 뭐냐면 바로 요 친구의 파장 정보죠. 그래서 파장이 얼마인 거 봤더니 람다 A 2m 나옵니다. 그러면은 봐요. 요렇게 정보 쓰고 굳이 여러분들이 막 보기 이런 거 미리 볼 필요 없어. 왜? 파동에서 묻는 것들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뭐 요런 정보 진동수, 그 다음에 파장, 뭐 B에서의 파장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뭐 속력 물어보겠죠. 그래서 요렇게 정리했으면 그 다음에 속력 정보 꺼내 줍시다. 요 A에서의 속력은 프람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요거는 2분의 1 곱하기 얘 2니까 얘 1m/s 이렇게 나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A에서 요 속력은 바로 1m/s. 그러면은 봐요. B에서 처음 진동이 언제 느껴졌냐면 바로 2초. 봐봐. 1초 지났을 때 얘가 1m/s니까 1초 지났을 때는 요렇게 있어. 그 다음에 원래 요 1초 더 지났을 때 처음 진동이 느껴졌다니까 얘는 1초 동안 요렇게 2m를 더 가야겠네. 그래서 여 B에서의 속도는 바로 속도의 크기는 2m/s. 그리고 요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기 요 파장값도 나올 건데 프람 이용하면 봐요. 요게 2라며 요건 프람 요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는 요 람다 B 값이 얼마가 되겠냐면 4m가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 4m 써주시고 이제 문제 풀어봅니다. 진동수는 이해했죠? 노노하죠? A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은 1m/s냐? Of course, why not? 맞습니다. 세 번째, B에서 파동의 파장은 4m냐? 뭐 이지 피지하죠. 답은 넘버 5, 5번입니다. 알겠나요? 10번까지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문항들은 없었어요. 자, 이어서 11번 렛츠 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운동량의 크기가 P로 같은 물체 A 그리고 B가 X축을 따라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운동량 퍼즐 문제입니다. 얘 P고요. P입니다. 가에서 A의 운동 방향은 뿔 X 이렇게 나오고요. 나는 가 이후 AB가 충돌하는 동안 B가 A에 작용한 힘의 요 크기를 시간에 따라 즉 FT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FT 그래프의 너비가 뭐였어? FT 아일랜드 델타 P라고 했잖아. 즉 너비가 충격량이요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알겠나요? 자, 이랬을 때 항상 왼쪽 오른쪽 물체가 이렇게 충돌했을 때 왼쪽 오른쪽 물체가 충돌했을 때 왼쪽 물체 같은 경우 항상 이 충격량이 어때야 돼? 충격량은 음수예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모르면 안 돼. 왼쪽 물체 같은 경우 특히 요 왼쪽 충돌 지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물체 같은 경우 충격량은 항상 음수야. 그래서 이 친구의 이 충격량은 마이너스 2분의 1p. B 같은 경우 어떨까? 그렇죠? B 같은 경우는 이 친구는 바로 얼마가 될 거냐면 2분의 1p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A와 B의 운동 에너지 합은 전후가 같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것도 쌤이 개념 시간 때 항상 설명했었는데 뭐냐, 운동량과 에너지 파트가 섞여 나와. 그러면은 요 에너지를 운동량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2n분의 p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나요? 무조건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일단 충돌 전 A의 운동량은 P야. 근데 충격량이 마이너스 2분의 1 P야. 즉 나중 운동량 A의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 P야. 그러면 요 A의 나중 운동량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 P가 돼요. 알겠습니까? 요 친구 2분의 1 P가 되겠구나. 요렇게 일단 써줍니다. 오케이? 그리고 B 같은 경우 현재 방향이 나오진 않았어요. 방향이 나오진 않았는데 자, 이러한 퍼즐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쌤이 추천하는 방법은 그냥 선지 보고 요거 맞다고 가정하고 논리 전개해 보는 거야. 근데 논리적 하자가 있었을 땐 요게 틀리겠지만 아니 요게 맞으면은 그냥 그대로 파워풀하게 밀어붙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봐봐. 요 친구 운동량 요렇게 플러스 X방향으로 P라고 가정할게. 그러면 봐요.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하면 전체 운동량은 2P. 오케이? 그리고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하면 요게 2P니까 요건 어떻게 해줘야 돼? 얘는 뭐야? 2분의 3P 요렇게 나올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야 요 친구도 토탈 합이 2P입니다. 요렇게 해도 되고 사실 근데 굳이 여기에서 저 선지 맞다고 가정하고 접근 안 해도 되기는 해요. 왜냐? 봐요.
A하고 B가 만약에 B가 왼쪽 방향이라고 한번 해보자. B가 왼쪽 방향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얘 P, 얘 P. 그래서 토탈 운동량은 0이 돼야 돼. 근데 그러면 봐요. A가 지금 어찌됐든 간에 오른쪽 2분의 1P인데 충돌하고 나서 얘가 전체 운동량이 0이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분의 1P야.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죠. 왜 모순이냐? 요 두 놈이 이렇게 충돌했을 때 얘는 오른쪽으로 가는데 얘가 또 왼쪽으로 간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충돌해서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 이 친구는 그냥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일단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용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운동에너지의 합이죠. 운동에너지 합. 저 식 이용해 줍시다. 저 위에 있는 식 이용해서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A의 운동 에너지는 EMA, 처음 운동량은 P제곱. 그 다음에 B의 운동 에너지는 EMB P제곱. 요게 충돌 전, 요게 전. 그리고 후 한번 계산해 볼까요? 후 같은 경우 EMA 그리고 2분의 1P니까 얘는 4P제곱. 그리고 요거 B 계산해 줄게. 이 친구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EMB 그리고 4분의 9P제곱 이렇게 계산 때려줍니다. 자, 기본적으로 요 2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없애고 P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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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제곱 요것도 이렇게 약분 때려줍니다. 그러면은 얘는 MA분의 1 그리고 얘는 4MA분의 1이니까 왼쪽으로 넘겨요. 그래서 요 식을 간단히 표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4MA분의 1 이꼬르 여기 우변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얘는 4MB9 그 다음에 빼기 얘는 MB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 심플하게 표현해 준다면 4MA3 그리고 요거는 4MB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끝났죠. 4 없애주고 그 다음에 요거 곱해주면 3MB 이퀄 5MA. 따라서 A와 B의 질량 B는 몇 대 몇이 나오냐면 3대 5가 나옵니다. A와 여기다가 써야겠다. B의 질량 B는 바로 3대 5 이렇게 나옵니다. 3대 5. 오케이? 그러면 질량은 B가 A의 2배냐? 노노하죠. 요거 없애주고요. 충돌 전원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속도 변화량의 B인데 봐요. A가 지금 질량이 3, B가 질량이 5잖아. 그쵸? 그러면은 당연히 질량이 큰 놈이 속도 변화량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질량이 작은 놈은 속도 변화량이 큰 거고. 오케이?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요거 맞죠? 그러면 답은 뭐다? 넘버 3. 3번입니다. 선생,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아. 요 충격량 때문에 그렇지. 충격량이라는 것은 델타 P라며. 요건 M 곱하기 델타 V란 말이야. 이해돼요? 그러면 봐요. 어찌됐든 간에 요 A와 B의 충격량의 크기 자체는 같아요. 근데 A의 질량이 3이고 B의 질량이 5야. 그러면은 결국에는 요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요 친구가 크고 요 친구가 작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넘버 3. 3번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우린 이어서 12번 렛츠 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준위 문항입니다. 이것도 뭐 이지하죠. 이런 문제는 그냥 뭐 눈 감고 풀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다고 눈 감고 풀지 말고 자 한번 볼게요.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A가 C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A는 2에서 1층으로 떨어지죠. C는 3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죠. 딱 봐도 C가 A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삭제입니다. 두 번째, B에서 흡수되는 빛의 파장은 3분의 16 람다냐. 지금 주어진 조건에 의하면 요 A라는 친구가 가지고 있는 파장이 바로 람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요 A의 스몰 a 이렇게 한번 해줄까요? 요 에너지 크기는 요 차이입니다. 그렇죠? 2층과 1층의 에너지 준위 차이. 바로 뭐냐면은 4분의 320. 그렇죠? 그리고 에너지라는 것은 하프 혹은 하 람다 C 이렇게 표현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봐요. 결국 요 에너지 값은 요 파장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우리가 궁금한 것은 B에서 흡수되는 빛의 파장입니다. B는 요 2층과 4층 차이. 그러면은 요 에너지 차이를 우리가 계산해 주면 됩니다. 맞나요?
그러면 계산 때려줄까요? 얘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6분의 4, 2, 제로. 얘는 마이너스 16분의 2, 제로.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차이는 16분의 3, 2, 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맞나요? 자, 그럼 봐요. 에너지 차이가 지금 몇 대 몇 나오냐면은 요 에너지 차이 요거 비율 요거 톡톡톡톡 계산해 준다면은 4대 1 이렇게 나올 것이고 요거는 파장에 반비례한 다음에 그러면 요거는 람다 1 그리고 요거 람다 B 1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 그러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요거 써주면은 뭐 후딱 끝납니다. 람다분의 1은 람다 B분의 4 그래서 요 람다 B라는 것은 4 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삭제. C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9분의 8 E 제로냐라고 묻고 있는데 요거하고 요거 차이 구하면 되니까 요거는 뭐 이지 피지하죠. 답은 넘버 2, 2번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13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번 표는 각각의 세기가 일정한 단색광 A, B, C를 동일 금속판에 비추었을 때 금속판에서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 N과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이렇게 나왔어. 자, 요 N이라는 거 뭐에 비례하는 거냐면 바로 빛의 세기죠. 그리고 요 에너지는 뭐에 비례해? 빛의 진동수에 비례한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해석해 보겠습니다. 원래 A를 쐈는데 지금 전자 튀어나왔네. 그러면 광전 효과 있다? 없다? A 있죠. A 있습니다. A 충분히 세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전 효과 있다. 근데 A하고 B를 섞어서 쐈어. 근데 최대 운동 에너지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증가했다. 그러면 봐요. A를 쐈을 때 최대 운동 에너지가 E0인데 B는 지금 E0야? B 겁나 세다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A를 쐈을 때 튀어나오는 놈은 N0야. 그러면 B를 쐈을 때도 B에 의해서 튀어나오는 놈이 있을 거니까 NB라고 써줄게. 그래서 결국에는 N0 플러스 NB. 기억은 N0보다 크냐? Of course! 맞습니다. 기억 참이 될 거예요. 두 번째 니은 봅니다. 니은은 E0보다 크냐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해석해야죠. A에 의해서 광전 효과는 분명히 있었어. 그래서 결국에는 N0 튀어나왔는데 원래 C를 쐈는데도 불구하고 C를 요렇게 이렇게 빛을 쐈는데도 불구하고 요거 똑같이 N0야? 쉣! C는 효과가 없었다 요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C는 없는 걸로 봐도 돼요. C는 없는 놈이겠고 그러면 A에 의한 효과만 존재하니까 요 니은은 똑같이 E0. 그래서 요거 X. 진동수는 B가 A보다 크겠죠. 뭐 당근 봤다. 당연히 4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넘버 4, 4번입니다. 자, 14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 처음으로 아마 뒤통수 맞았을 겁니다. 여태까지 훌훌 풀리다가 안 풀려? 맞아요. 뇌정지 처음 왔을 겁니다. 요거 전통적인 다전화 문제예요. 요 다전화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 요 논리력이 기본이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시간만 많았으면 다 풀 수 있었을 텐데 과연 요 집중력이 바닥난 요 마지막 요 시간에 요걸 과연 제 정상인 상태로 풀 수 있었을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살짝 의문이 생깁니다. 자, 무튼 한번 살펴볼게요. 봐봐. 0D, 2D, 3D에 고정할 때 B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모두 0입니다. B에 작용하는 힘 제로, C에 작용하는 힘 제로. 자, 이랬을 때 나와 같이 가에서 C의 위치를 X0로 옮겨 고정할 때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마X래요. 자, 요 친구가 요렇게 도망갔는데 결국에는 요 친구한테 작용하는 힘이 요렇게 왼쪽이래. B는 양전하, A와 D의 전화량의 크기는 같다. 그러면 요거 Q0, 요거 Q0 이렇게 써줄게요. 옳은 거 골라줘야 되는데 요 상황을 해석해야죠. 그래서 각각 A, C, D 요 놈의 부호를 우리가 판별해야 됩니다. 정말 나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요거 A의 경우에서 두 가지, 8가지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긴 하지만 이해가 안 된다면 막 집어넣고 빨리빨리 풀어 제껴야 돼요. 근데 요 방법은 솔직히 말하면은 좋진 않죠. 논리적으로 가야 돼요. 봐. C가 도망갔어. 즉 B 입장에서 C의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아요. 근데 C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결국에는 왼쪽으로 힘을 받는다? 요거 요렇게 생각하면 돼요. C가 있다 없어졌어. 그래서 왼쪽으로 힘을 받는다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C가 있었을 때는 C에 의해서 요렇게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다 이거야. C가 없어져서 왼쪽으로 힘을 받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요걸 통해서 우리 C의 부호를 알아낼 수 있는데 자 한번 알아내 볼까요? C의 부호는 바로 B한테 이렇게 인력을 주는 거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마이너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마이너스 이렇게 써줍시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은 봐요. C의 효과는 분명히 요 오른쪽입니다. 요 오른쪽이고 자 봐봐. C가 이제 없네. C가 이제 없어요. 그러면 C 없다라고 이렇게 가정 한번 해볼게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A, Q0, D, Q0 두 놈 사이의 싸움인데 봐요. 여기 있는 요 B 입장에서 D에 의한 효과가 클까 아니면 A에 의한 효과가 클까? 당근바따 A죠. 당근바따 A입니다. D에 의한 효과보다는 가까이 있는 A에 의한 효과가 크겠죠. 그래서 요 왼쪽에 작용하는 힘은 바로 A에 의한 인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친구도 이렇게 음전화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끝났죠? A 음전화, C 음전화, 이제 D만 판별하면 돼요. 근데 문항에서 괜히 요 C에게 작용하는 힘 또한 0이다. 요 정보를 준 게 아니야. 요 정보 줬으니까 요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마지막 요 C에 작용하는 힘이 0이다. 요것만 해석하면 이제 게임 셋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AC는 일단 마이너스. 자 D 같은 경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요것만 판별하면 됩니다. 자 얘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요 D에 관해서 선택지는 플러스 5와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은 봐요. 만약에 D가 마이너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랬을 때 C에게 작용하는 힘을 분석해 볼 건데 여기 있는 요 C 입장에서는 이거 참 골 때립니다. C 입장에서는 자 봐요. D가 먼저 마이너스일 때 C 입장에서는 어떠한 힘이 작용하냐면은 아니 D에 의한 청력 요거 FD입니다. 그리고 B에 의한 무슨 힘이 작용해요? 인력이 작용할 거야. 그래서 요렇게 더해줍니다. FB. 그리고 A에 의한 청력이 작용할 건데 어이쿠 요 A에 의한 청력은 굉장히 작죠. 눈꼽만 합니다. 코딱지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거는 C에게 작용한 힘이 0이다 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모순. 따라서 D의 부호는 이렇게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A-, C-, D 플러스 이렇게 갑니다. 우리 요걸 귀류법이라고 합니다. 요거 맞았다고 가정하고 해봤는데 요거 다 안 돼? 그러면 요거 반대야. 오케이? C는 음전하냐? Of course 맞습니다. 전하의 종류는 A와 D가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A-, D 플러스 다릅니다. 자, 전하량의 크기는 B와 C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직접 계산해 봐야죠. 계산해 봐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선지 내가 봤을 때는 요거 여러분들을 배려한 거인 것 같아. 아니면 선지 오류거나. 왜냐면 봐봐요. 요 기억 니은까지 갔어. 근데 지금 기억 니은을 만족하는 게 요거밖에 없으니까 답은 요거 하나거든. 5번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냥 요거 보고 5번 나와? 그러면 이렇게 5번 고르세요. 그래도 뭐 노 프라블럼이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이거 계산해 줘야 되는데 D-였죠? A-였죠? C-였죠? D는 플러스였고. 그리고 여기에서 전하량은 어땠냐면 A하고 D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Q0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요 친구도 이렇게 Q0라고 썼습니다. 이제 우리가 판별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B하고 C, 요 친구. 얘 QB, 얘 QC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B의 입장에서 작용하는 요 전기력과 그 다음에 요 C 입장에서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잖아. 그거 계산해 줄 거야. 봐요. 이제 B 입장에서는 어떤 힘이 작용하냐면 요 왼쪽 A에 의한 인력. 거리가 D인데 요거 앞으로 우리 1이라고 이렇게 계산할게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왼쪽으로 A에 의한 인력. 그래서 요걸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바로 다름 아닌 Q0 요렇게만 써줄게요. 알겠습니까? Q0 요렇게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C에 의한 인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어떻게 써줄 거냐면 요것도 그냥 QC 요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D 요 친구 밀고 있죠? 그래서 요거 계산 때려줄게요. 요거 QD 근데 거리가 2이므로 요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더해 줍니다. 따라서 요 QC라는 것은 얼마가 되냐면 4분의 5 Q0 요렇게 나오겠네. 자, 그 다음에 C 입장에서 한번 계산 때려줄게요.
C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D에 의한 인력이죠. 그래서 이 친구 Q0. 그 다음에 B에 의한 인력입니다. 요거 어떻게 해주냐면 QB. 그리고 A에 의한 청력입니다. 요거는 얼마냐면 거리 4 Q0. 그래서 요것도 QB라는 것은 4분의 5 Q0 이렇게 쓸 수 있다. 따라서 4번 넘버 5, 5번입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기억 니은 나왔으면 디귿 해볼 필요는 없다. 자, 우리는 15번 갑니다. 자, 전자기 유도 문항입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요거 전자기 유도할 때 쌤이 항상 기억하라는 거 있었죠? 이 유도 전압은 뭐에 비례? 불러봐 혹은 불나방.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이제 볼게요. 2cm인 정사각형 금속고리가 XY 평면에서 뿔 X방향으로 운동합니다. 세 개가 각각 B제로, 2B제로인 균일 자기장 영역 1, 2를 지나고요. 1, 2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의 수직이고 0초일 때 요 한 점 P의 위치는 X는 제로다. 4초일 때 P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뿔 Y다. 자, 그러면 요거 해석해보자. 4초일 때 지금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4초일 때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요 친구의 너비만큼 이동한 거 아니야? VT 그래프니까. 그쵸? 그러면 4초일 때 위치 한번 계산 때려보겠는데 얘 플러스 3, 얘 플러스 2. 아하! 바로 5cm. 요 위치에 있을 때 요렇게 그려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5cm 요렇게, 그리고 2cm 후퇴 요렇게 그려줄 거야. 자, 이때 요 친구의 유도전류의 방향이 플러스 y라는 게 뭐냐? 지금 요 유도전류가 내 몸 안에 나와 자기장을 만들죠? 나오는 거 요거, 나오는 거 요거, 나오는 거 요거, 나오는 거 요거. 요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얘가 요 2번 영역에 갈 때 어이쿠, 내 몸에 박히는 자기장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 나는 요 내 몸 안에 박히는 자기장 요게 많아지는 게 싫어. 나 요거 중화시킬 거야. 그래서 요렇게 나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 충분히 타당하잖아. 그래서 요러한 자기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역 나왔으니까 이제 풀면 됩니다. 2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수직으로 들어가는 거 맞죠? 그 다음에 P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2초일 때 5초일 때 같냐? 물어보고 있는데 2초일 때 5초일 때 한번 해석해 볼게요. 2초일 때 위치 바로 다름 아닌 얼마냐면 얘 2cm 그리고 5초일 때 위치 바로 다름 아닌 여기에서 2cm 더해주면 되니까 요거 7cm. 즉 2cm와 7cm일 때 이렇게 계산 때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유도전류의 방향 판별인데 요 2cm 요 친구 여기 통과할 때 지금 얘 몸 안에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게 박히잖아. 뚫고 들어가는 게 증가하잖아. 그쵸? 그러면 그걸 상쇄해 주고자 요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이렇게 나와가 됩니다. 나와. 반면에 여기에서는 내 몸에 박혀져 있는 놈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감소하니까 나 변화가 싫어 해서 이 친구는 요 유도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어요. 따라서 요 같냐? 노노하죠. 아예 다릅니다. 알겠나요? 자, 세 번째입니다. P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4초일 때가 2초일 때보다 크냐? 요 계산 문제인데 유도전류의 세기는 참고로 요 유도전압에 비례하죠. 그렇죠? 그래서 불러봐. 요거 곱해주면 되는데 봐요. 요 유도전압, 요거 델타가 왜 있냐? 요 유도전압은 뭐에 비례하냐면 일단 세로 길이. 요거는 근데 다 어디든 똑같아. 그리고 요거 자기장 변화. 그리고 요 속도입니다. 요거의 곱에 비례합니다. 자, 그럼 봐요. 4초일 때 한번 계산 때려줄 건데 4초일 때가 언제냐면 여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4초일 때 속도가 2니까 자, 봐요. 4초일 때의 속도 얘 2야. 그리고 요거 델타 B 요거 그냥 저스트 크기 하나 차이나. 자, 그리고 2초일 때 한번 볼까요? 2초일 때는 언제냐? 바로 요 시점입니다. 여기에서 속도 얼마야? 속도 1이고 델타 B 0에서 B0니까 요거 1이죠. 따라서 4초일 때가 2초일 때보다 크다. 몇 배 크냐? 2배 크다. 요거 맞잖아. 그래서 답은 넘버 3, 3번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나방. 불러봐. 자, 여러분 이어서 우리 16번 갑니다. 여러분 16번 같은 이렇게 전반사 임계각 문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기에서 정량적으로 접근할 필요 없어요. 직관적으로 접근해서 최대한 시간을 갉아먹어야 됩니다. 단축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무조건 단축시켜야 됩니다. 못해도 1분 30초 안짝으로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가는 단색광 X가 매질 A에서 B의 경계면에 입사각 세타로 입사하여 전반사한 뒤 A와 C의 경계면 위에 점 P의 임계각으로 입사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전반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현재 임계각 형성 중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는 X가 A와 B의 경계면에 입사하여 굴절각 세타로 진행한 뒤 BC의 경계면 위에 점 Q에 입사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굴절률은 B가 C보다 크다. 이 정보들 이렇게 써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정보 또한 뺄 수 있어. 여기에서 전반사이기 때문에 A가 B의 굴절률보다 크다. 그리고 여기에서 임계각이 형성돼 A가 C보다 크다. 1, 2, 3 토탈 정리해 본다면 A가 B보다 클 것이고 B는 C보다 크다라는 요 첫 번째 관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결국 A가 B보다 크다? 요거 맞죠? correct. 참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타 값은 45도보다 작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일단 세타에 대해서 참 찾아볼 건데 여기가 세타야. 그리고 요게 뭐냐면은 90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맞나요? 자, 극단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A하고 C가 지금 굴절률 차이가 어마무시하죠? 굴절률 차이가 어마무시하다라는 것은 임계각이 크다 작다? 굉장히 작다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작다. 극단적으로 과장 한번 해보자고. A하고 C의 굴절률 차이가 어마무시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임계각은 겁나 작다. 요렇게 써줄 거예요. 그래서 요 임계각이 90 마이너스 세타인데 얘 매우 작다. 오케이? 그러면은 자, 요거대로 그렸을 때 요 각도가 세타였잖아. 그러면 딱 봐도 세타가 90 마이너스 세타보다 어때? 클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세타가 누구보다 크다? 90 마이너스 세타보다 클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자, 계산 때려줍니다. 이 세타라는 것은 90보다 클 것이고 세타는 어떻게 돼? 45도보다 이렇게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타가 45도보다 작다? 노노하죠. 오케이? 자, 요렇게 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쌤이 직관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봐봐. 여기 다시 지워주고 직관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냥 가정 한번 해보는 겁니다. 세타가 45도보다 작다? 그러면은 요거를 다시 그려본다면 세타가 45도보다 작다? 그러면 이렇게 뾰족하게 쌓여. 알겠습니까? 뾰족하게 쌌을 때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났다고? 그리고 요 각도에서 임계각이 만들어졌다고? 봐봐. 요 A와 C에서 요 거대한 각도에서 임계각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거대한 각도에서 임계각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A와 C의 굴절률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렇게 뾰족하게 쌌을 때 전반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A하고 B의 굴절률 차이가 매우 크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저 굴절률 차이에 대해서 이 상황은 모순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못하겠으면 이런 식으로 상황 세팅하고 여러분들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 볼게요. 나의 X는 Q에서 전반사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골라볼까요? 자, 요 각도가 몇 도냐면은 요거 아까랑 똑같아. 90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A 같은 경우 C랑 요 임계각이 90 마이너스 세타예요. 자, 요 조건은 언제 성립됐냐면 굴절률 차이가 매우 컸을 때. 근데 굴절률 차이가 별로 안 나. 안 나요. 엄청 안 나요. 그러면은 봐봐. 임계각은 어떻게 해줘야 돼? 임계각은 더 커져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 굴절률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임계각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반사 하냐? 노노하죠. 전반사 못합니다. 그래서 답은 넘버 1.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7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전통적인 PV 그래프 문항이죠. 자, 그러면은 아직은 여러분들 뉴비니까 여기 있는 요 표 이용해서 옆에 있는 요 표 완성시켜 볼게요. 보이지 않는 착한 사람한테만 보이는 겁니다. 알겠나요? A, B, B, C, C, D, 그 다음에 D, A 요 과정도 이렇게 써주자고. 처음 요러한 문제 풀 때는 요러한 연습 많이 해줘야 돼요. 오케이? 자, 이제 볼게요. 이상기체가 A, B, C, D의 순환.
그 다음에 압력 부피, 요거 PV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A, B, C, D 부피 일정. A, B, C, D 부피 일정, 등적 과정. 자, 그리고 B, C, D, A 압력이 일정한 과정.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절대 온도는 A, B, C에서 A에서는 요거 뭐냐면 T0, B에서는 2T0, C에서는 4T0. 요 근데 요 정보 굳이 줄 필요는 없죠, 사실. 뭐냐? 요 친구하고 요 친구의 곱이 결국에는 온도 정보를 줘요. PV의 곱이 곧 온도 정보를 준다고. 그래서 여기 뭐 T0, 2T0, 4T0 이렇게 나와 있고요. AB 과정에서는 당연히 여기 올라가는 거, 얘는 흡수. 그리고 BC 과정도 요거 흡수.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AB 과정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면은 등적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친구 1은 0. 그리고 0 요거 더하기 요게 요 놈이니까 요 놈의 크기는 플러스 3Q. 오케이? 근데 플러스 3Q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지금 온도 변화가 저스트 T0라는 겁니다. 오케이? T0 변했을 때 3Q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2T0 변화했으니까 얘는 몇을 먹냐면은 6Q0를 먹어요. 오케이? 6Q 요렇게 씁시다. 그러면 여기 빈칸 채워줄 수 있는데 얘는 4Q 나와야겠네. 그래서 요거 바로 나옵니다. 알겠나요? 자, 그리고 문제는 C, D입니다. 요 친구의 온도도 알 수 있는데 봐요. 요거 곱하기 요게 바로 온도에 비례해. 그러면 요거 곱하기 요거 얘 2가 나왔으니까 얘는 2T0. 오케이? 요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은 봐요. 요 4T0에서 2T0 요렇게 온도 감소했으니까 요 친구는 얼마를 뱉어야 되냐면 요 친구 이지하죠. 얘는 마이너스 6Q 요만큼 내뱉어요. 그리고 요 델타 U 자리에다가 기둥 막아봐. 요거 다 계산했을 때 얼마여야 돼? 원래 상태로 돌아왔을 때. 제로가 돼야 되니까 DA 같은 경우 마3Q 요렇게 예쁘게 나옵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CD 같은 경우 요거 한일이 0이니까 뭐야? 얘는 마이너스 6Q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DA 같은 경우 마3Q 나왔고 한일의 크기도 구할 수 있는데 봐봐요. BC 과정에서 한일의 크기는 요 놈의 넓이거든. 그렇죠? BC 과정에서 한일의 크기는 4Q. 근데 DA 과정에서 한일의 크기는 요 놈 너비의 절반. 그렇기 때문에 요 친구는 마이Q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기둥 박았을 때 이 친구 이렇게 2Q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오Q 이렇게 나오고 여기 기둥 박았을 때 값은 요 놈이랑 동일해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플러스 2Q 나옵니다. 자, 이제 모든 조건 끝. 뒤에서 기체의 절대 온도는 3T0냐라고 묻고 있는데 뒤에서는 2T0죠. 뭔 소리 하는 거야? 삭제. DA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는 일은 EQ냐? DA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받는 일은 EQ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correct. 열기관의 열 효율은 13분의 4냐 묻고 있는데 구해줍시다. 열 효율이라는 것은 이 친구가 먹은 양이 얼마냐? 요거 13이죠. 자, 먹은 양이 13이고 한 일의 양 이게 2잖아. 그러면 끝났네. 13분의 4가 아니라 13분의 2죠. 따라서 4번 넘버 2,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18번 갑니다. 18번입니다. 너무 땡땡큐하게도 이 에너지 문항이 바로 앞에 있네요. 맨 뒤에 있지 않았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4H인 지점에 가만히 놓은 물체가 마찰 구간 1 그리고 높이가 H인 마찰 구간 2를 지나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P는 1의 시작점입니다. 여기 시작점. Q는 2의 끝점. 물체가 1, 2를 지나는 동안 받는 충격량은 같다. 요거 해석해야죠. 충격량 FT 아일랜드 델타 P 요게 같다라는 게 뭐냐면은 봐요. M 델타 V 요 값이 같다라는 거고 즉 속도 변화량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속력은 P가 Q에서의 2배다. 요거 문자화 시켜줄게요. P가 Q에서의 2배다. 여기에서 속력이 V0라면 P라는 것은 이렇게 EV0 써줄 수 있어요. 자, 이랬을 때 1, 2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를 각각 E1, E2라고 할 때 요거 구해달라. 에너지 변환값 구하라는 거예요. 쌤이 개념 시간 때 항상 말했죠. 델타 EK, 델타 EP, 델타 E. 요거 항상 머릿속에 때려 박아야 된다. 무조건 때려 박아야 된다. 요거 제일 중요하다. 오케이? 개념 시간에 이거 죽어라 강조했고 요것과 관련된 문항들 많이 풀어봤습니다. 이거 까져먹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어찌됐던 간에 이 친구는 자 봐봐 4h만큼 내려가서 EV0의 속도를 얻었어. 요거 이용해서 관계식 하나 꺼낼 거야. 그리고 또 속도 변화량이 지금 어이쿠야 충격량이 같다라는 것은 얘가 여기 통과할 때 이렇게 x만큼 감소했다 치자. 그러면 이 친구의 여기 끄트머리에서의 속도는 EV0-x. 그리고 여기에서의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x만큼 감소해서 V0가 된 거니까 얘는 V0 플러스 x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나요? 그러면은 봐봐. 여기에서 요 놈과 요 놈의 관계식 또한 꺼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x값 구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어떻게 구하느냐? 이지 피지하다. 봐요. 내가 꺼내고 싶은 식은 요거야. 예스, 요거야. 나중 속도, 처음 속도. 요거 이용해서 풀어볼 거야. 요 친구 나중 속도 요거, 처음 속도 0이잖아. 그쵸?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첫 번째 관계식은 4v0 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서 2, 그 다음에 중력과 속도 g, 그 다음에 높이 4h 해서 첫 번째 식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식 한번 꺼내볼까요? 두 번째 식, 나중 속도 요거, 처음 속도 요거. 자, 이랬을 때 요것도 요렇게 식이 나오는데 나중 속도 v0 플러스 x 제곱. 처음 속도 얼마야? 2v0 마이너스 x 제곱. 근데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결국에는 얘는 마이너스 2g 그 다음에 얼마야? h 이렇게 나옵니다. 요 위아래식 연결시키면은 끝나죠. 어떻게 쉽게 연결시키냐? 아니 그냥 요거 분수로 만들어버려. 요거. 오케이? 분수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요거 합차 이용해서 한번 계산 때려볼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바로 달려봅시다. 요거 마이너스 거슬리니까 나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요거 마이너스 없애줄 거야. 요거 괜히 거슬려요. 얘 플러스 해주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2v0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v0 플러스 x 제곱 요거 2gh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말했지만 결국에는 요 놈하고 요 놈을 이렇게 분수로 만들 거예요. 분수. 그러면은 봐봐. 결국에는 요거 없다고 가정하고 요거 분의 요거는 요거 분의 요거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는 이렇게 해 줍시다. 그러면 2gh 날려요. 2gh 날리니까 좌변은 이렇게 4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변 같은 경우 4v0 제곱 나오고 요거 어떻게 해줘? 합차로 인수분해해 줄 거야. 먼저 더해줘요. 그러면 요거 3v0 이렇게 나올 거고 빼줘요. 그러면은 요거는 v0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와요. 요 4 없애주고 v0 없애줍니다. 그 다음에 식 전개해 볼 건데 그러면 요거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3v0 마 6x 이퀄 v0 2v0 이퀄 6x x는 3분의 1v0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x는 3분의 1v0 끝나간다. 3분의 4v0 그리고 얘는 얼마야? 3분의 1 이렇게 계산 때려주면 3분의 5v0 얘 3분의 4v0 이렇게 나옵니다. 끝났죠? 자, 봐요. 구간 1과 2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구하라고 하고 있는데 1에서 이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없어요. 그러면 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결국에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될 거고 구간 2에서도 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결국에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되겠네. 즉 1, 2에서 운동 에너지 변화량만 계산 때려주면 되겠는데 둘 다 지금 질량이 같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속도 제곱 변화량만 계산 때려줄 겁니다. 자, 그러면 봐요. 요것은 뭐에 비례하냐면은 어이쿠야 요거하고 요거 변화량. 오케이? 요거하고 요거 제곱의 변화량. 그리고 여기 2에서는 요거하고 요거 제곱의 변화량. 오케이? 여기에서 요거 빼줄게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써줄 겁니다. 4v0 제곱 마이너스 9분의 25v0 제곱. 그리고 이 2라는 것은 뭐에 비례하냐면 나중 속도가 여기 3분의 4. 처음 속도가 요거 그냥 빼줄게요. 그러면 얘는 9분의 16v0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9분의 7v0 제곱 얘는 9분의 11v0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뭐 2분의 2원? 2원분의 2? 11분의 7 나오겠네. 그래서 답은 넘어 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이어서 19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9번 문항입니다. C의 전류의 세기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나마 있잖아. 여러분들 조금 여기 이지하게 나온 편이에요. 요 평가원이나 이제 수능에서는 요것보다 난이도가 더 어려워요. 계산하는 게 괴랄하게 바뀝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방심하면 안 돼요. 절대로. 자, 볼게요. 요 C의 전류의 세기는 내가 몰라. 그래서 이렇게 IC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정보 봤더니 자, C의 위치가 이렇게 뒤에 있을 때 요 P에서의 자기장은 어이쿠 B0, Q에서의 자기장은 어이쿠 2B0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3D 요 3D 요 C라는 놈이 이렇게 있을 때 요거 C입니다. 요 친구가 여기에 있을 때 P에 만드는 게 지금 제로래요. 제로랍니다. 요거 이제 해석해 줘야죠.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요거부터 한번 해석해 볼까? 요게 조금 맛있어 보이는데 봐요. 요 A에 흐르는 전류는 아무도 몰라. 그래서 IA라고 할게. 그리고 요거부터 해석해 볼 건데 IA는 오른쪽, B는 요 P 지점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요거 한번 해석해 볼까? 그러면 B가 P에 만드는 요 자기장은 거리가 1이니까 그리고 B 입장에서 P에 만드는 건 들어가죠.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저거 음수로 이렇게 계산 때려줄게요. 요거는 마이너스 I. 그리고 요 A 입장에서 P에 만드는 건 나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IA 이렇게 써줄 겁니다. 그리고 C 입장에서는 어때요? 요 라인에 있을 때 요 친구가 이렇게 만드는 것은 요 친구 나와잖아. 즉 양의 자기장을 만들 거고 거리가 3이니까 요거 3분의 IC 요게 제로. 이렇게 첫 번째 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B0하고 2B0 요거 한번 해석해 볼 건데 자, 이제 요거 지워주고 자, 첫 번째입니다. 요 P에 지금 만드는 거 요거 B0인데 요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봐요. B0 부호는 아직 몰라. 요거 A, B, C 요렇게 써줄게요. 요 P 지점에 요 B라는 놈이 만드는 것은 들어가잖아. 그래서 얘는 B가 만드는 거 마이너스 I 요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요 친구 같은 경우 Q에 만드는 거는 뭐냐면은 거리가 지금 얼마 떨어진 거 봤더니 3 떨어져 있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I 이렇게 써줄 겁니다. 자, 그리고 C 입장에서 요 P에 만드는 거 다름 아닌 나와죠. 그래서 C가 P에 만드는 거 저거는 바로 플러스 I, C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Q에 만드는 것은 거리 똑같이 1이고요. 방향이 반대니까 얘는 마이너스 I, C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리고 요 A가 만드는 거, P에 만드는 것은 나와죠. 그래서 A가 만드는 거 나와. 요거 플러스 IA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Q에 만드는 거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리 1이고 똑같이 마이너스 IA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봐봐. 요 1, 2, 3 세 마리가 다 만드는 게 지금 뭐야? 음수죠? 그렇기 때문에 요 친구가 만드는 거 음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2B0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A, B, C가 요 P 지점에 만드는 거야. A 요 친구와 C가 만드는 게 나오는 거 B가 만드는 게 들어가는 거야. 그쵸? 그러면은 봐봐요. 일단 요거는 확실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요거 확실하게 계산할 수 있고 이제 요것만 해석하면 돼요. 근데 요거 자체가 해석이 안 되면은 그냥 여러분들 빠르게 가정해야 돼요. 요 친구와 요 친구가 요 친구 이거 maybe 플러스 B0다 이렇게 가정하고 그냥 무지성으로 풀어 제껴야 됩니다. 알겠나요? 빠르게 요게 해석이 안 되면은 그냥 이렇게 풀어 제껴야지 뭐 어떡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냥 말 나온 김에 그냥 이렇게 무지성으로 한번 해결해 볼까요? 일단 봐봐. 어떤 식으로 그나마 이제 답에 가까운 방향으로 우리가 식을 쓸 수 있냐면은 얘가 지금 나오고 얘 나오고 얘만 지금 들어가잖아. 그쵸? 얘만 들어가고 얘 나와잖아. 그러면은 그냥 얘 나와로 이렇게 써주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요렇게 1, 2, 3 세 마리의 식이 나왔으니까 요걸 방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IA 마이너스 I 플러스 IC 이퀄 B 제로 그리고 마이너스 IA 마이너스 3분의 I 마이너스 IC 이퀄 마이너스 2B 제로 그 다음에 요 IA 자리에다가 이렇게 써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이렇게 써줄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IC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 이용해서 방정식 세울 수 있다 없다? 있죠. 자 여기까지 썼는데도 못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다. 그건 사칙 연산 문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해줄 거냐면은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서 한 문자만 없애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A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내가 할 건 뭐냐. 요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 연립해서 IA 없애줄 거야. 즉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더해주고 두 번째 식, 세 번째 식 더해줘서 IA 없애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거 더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I, 마이너스 3분의 I, 마이너스 3분의 4I 그리고 요거 계산 때리면 0 나오죠? 따라서 요거 계산 때리면 아하 마비 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I라는 것은 얼마 나오냐면 4분의 3 B 제로 이렇게 첫 번째 식이 나오죠? 그리고 요거 연립 때려줍니다. 더해줘요. 그러면 요거 사라지죠? 그 다음에 요것만 남는데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3분의 4i 그리고 요거 계산 때려주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3분의 2ic 이퀄 요거 계산해 준 거니까 마이 b 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봐요. i라는 것은 4분의 3 b 제로잖아. 그러면 요걸 여기다가 대입해 준다. 그러면은 아하.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b 제로 마이너스 3분의 2ic 이퀄 마이너스 2b 제로 아하. 3분의 2IC라는 것은 2B0 넘기면 얘 B0. 따라서 우리 IC라는 것은 2분의 3B0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자, IC가 2분의 3B0 나왔죠? I가 4분의 3B0 나왔죠? 아, 그러면 요 B0를 3분의 4i라고 쓸 수 있으니까 얘 3분의 4i 쓰면은 IC라는 것은 2i 값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넘어포 4번이 나옵니다. 논리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치고 나갑니다. 알겠나요?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자, 20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이에요. 20번 같은 경우 뭐 정말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힘 계산하는 문제가 20번으로 가는 거 극히 드문 일인데 무튼 이러한 배열로 인해서 우리가 시간적 이득은 조금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자, 한번 볼게요. 가는 물체 ABC가 PQ로 연결되어 정지해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정지예요. 즉 R자 힘이 0이다. 자, 그리고 나는 가에서 C의 위치를 바꿔 연결하였을 때 ABC가 등가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A의 질량은 9m 이렇게 나왔죠. P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가가 나의 5분의 9배다. 자, 이렇게 정보가 나왔으니까 이거 어떻게? 문자화해 줘야죠. 자, 볼게요. 나에서 작용하는 게 만약에 5t라면은 가에서는 얼마야? 9t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P가 A에게 작용하는 거 가에서는 이렇게 9t 써줄 수 있고 끄트머리에도 9t 써줘요. 여기에는 뭐 써줄 거냐면 얘 5t, 얘도 5t 써줍니다. 근데 얘가 지금 정지 상태니까 A 입장에서는 요 중력 작용하잖아. 9mg 9t R자 힘이 0이니까 따라서 우리 t 값이 얼마임을 알 수 있어요? mg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BC 입장에서 9t가 걸렸을 때 정지라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B와 요 C의 질량, B와 C의 질량을 합하면 바로 얼마가 돼? 그렇죠? B와 C의 질량을 합하면 바로 9m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첫 번째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친구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에서 지금 어이쿠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 OT 걸렸다. 그러면은 봐요. 요거 B의 질량 MB라고 쓰고 C의 질량 MC라고 쓴 다음에 뭐 해줄까? 뭐 해주긴 운동방정식 써줘야죠. 그렇죠? 운동방정식 써주는 방법은 쌤이 항상 투 스텝 발브라고 했어요. 띵키 대수원 하나로 생각하라. 그리고 두 번째 뭐였습니까? 각계격파하라. 이게 기본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뭐 띵키 대수원 한번 갈겨보고 TIO 띵키 as 1 그리고 각계격파 이렇게 투 스텝 한번 밟아 볼게요. 이 친구의 전체 질량은 얼마가 되냐면 바로 9m 그리고 MB, MC 다 합치면 18m.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요 왼쪽으로 요거 깔끔하게 써줄게요.
왼쪽으로 일단 A에 의해서 9mg, 그리고 요 C에 의해서 mcg, 그 다음에 B에 의해서 어떻게 돼? mbg. 그러면은 자, 운동 방정식 써줄 수 있어요. 요 F는 R자 힘이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 더하기 요거 빼기 요거. 오케이? 그러면 R자 힘 자리에다가 9mg, mcg, 마 mbg 이렇게 갈겨줄 거고, 전체 질량은 18m, 그리고 여기에서 측정된 가속도는 a. 이렇게 첫 번째 식이 나와요. 그 다음 누구 입장에서 각기격파를 해줄 거냐? A한테 써주기에는 조금 모호합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있는 요 TQ, 요거를 계산해 줘야 돼. C도 마찬가지. TQ 계산해 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B에 대해서 써주는 게 조금 더 깔끔하겠네. 그쵸? B에 대해서 각계격파 해줄게요. 얘 위쪽으로 OT니까 OMG 작용하죠. 얘는 아래쪽으로 MBG 작용할 거야. 그러면 B에 대해서 이렇게 R자임 써주면 얘는 OMG 마 MBG, 그리고 요 친구의 질량 MB에다가 이렇게 가속도 이렇게 후려갈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MBA라는 것은 이렇게 나왔죠. 오케이? 자, 이걸 뭐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느냐? A 없애주는 방향으로 계산 때려주면은 MB와 MC 값 충분히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구해줍니다. 어떻게 구해주느냐? 쌤 같아서는 그냥 요거 이렇게 분수 만들어서 A 값 없애줄 거야. A 값 없애줄 겁니다. 그러면 봐요. 요 A 없애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 요렇게 해서 계산 때려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봐요. 좌변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은 9mg 플러스 mcg 마 mbg, 여기에다가 뭘 곱해줘야 되냐? mb. 이렇게 곱해줘요. 그리고 우변 같은 경우 요거에다가 요거 18m 곱해줍니다. 18m OMG 마 MBG 이렇게 계산 때려줄 거야. 그러면은 자 요거 계산 때려주면은 아하 90M 제곱 G, 그리고 요거 마이너스 18M MBG 이렇게 나올 것이고, 자 이 친구는 어떻게 나오느냐? 9M MBG, 그 다음에 MB MCG 마 MB 제곱 G 이렇게 나옵니다. G는 더티하니까 뭐 없애줄 수 있죠. 사실 아까 없애줬어야 됐는데 너무 늦었네. 자 그러면 봐요.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우리 MB와 MC의 관계 얻어낼 수 있으니까 MC 없애줄 수 있잖아. MC라는 것은 9M-MB거든. 아까 처음에 얻었던 저 식에서. 그러면 MC 없애줄 거예요. MC 없애줘서 M과 MB와 관련된 2차 방정식으로 바꿔줄 거야. 그러면은 봐요. 일단 이 친구 왼쪽으로 넘겨서 깔끔하게 계산해 줄게. 그러면 얘 어떻게 계산하냐면 9하고 18 더한 거니까 27mmb. 오케이? 그리고 요 mb에다가 mc 곱해주면은 아하 9, 요 mb에다가 요거 곱해줘요. 9mmb 마 mb 제곱 마 mb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요거는 얼마? 90m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거의 다 왔어요. 다 끝났습니다. 요거를 요거 그냥 남기면 되겠네. 요거 0으로 하고 여기 있는 거 90m 제곱 남겨. 그리고 요거 계산하면 27하고 9 계산되면 얼마야? 36이죠? 얘 마이너스 36 mmb 이렇게 갈겨주고 마이너스 2mb 제곱인데 오른쪽으로 이사시켜주면 2mb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이제 인수분해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요거 45가 될 거고 얘는 18이 될 거고 얘는 그냥 mb 제곱 요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봐봐. 결국에는 45 요거 15 3 마 1 마 1 요렇게 해주면은 충분히 나오겠네. 따라서 15m 마 mb 3m 마 mb 이퀄 제로가 나옵니다. 그러면 MB는 얼마 나오냐면은 뭐 3M 나오겠네요. 그래서 MB가 3M 나오면 MC는 6M 나오겠죠. MB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3M, MC는 6M 나옵니다. 그러면 B의 질량은 4M이다. 요건 틀린 거야. 그렇죠? 나에서 A의 가속도 크기는 3분의 2G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나에서 누구 물어봐? A의 가속도 크기 물어봅니다. 요 B에 관해서 요 식 아까 써줬던 거 재활용하면 게임 셋이죠? 어디 있습니까? B에 관해서. 여기 있구만. 여기 있어. 봐요. B의 질량이 얼마 나왔냐면 3M 나왔어요. 그러면은 요거 계산 때려주면 얘 EMG,
얘 3ma 따라서 a는 얼마 나와? 3분의 2g죠. 그러면 요거 맞습니다. Q가 C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가가 나에서의 3배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봐요. MB라는 게 3M 나왔고 요거 6M 나왔어. 그러면은 요 Q가 C에 작용하는 요 가에서의 크기는 얼마냐면 바로 다름 아닌 6mg. 요 C의 질량만큼 나와야 돼. 그쵸? 그리고 Q가 C에 작용하는 거? 그러면 C에 대해서 각계격파 한번 해줄 거야. C 그려줄게요. 였다가 이제 다 왔어요. 위쪽에 TQ, 그 다음에 C의 질량은 6m이었으니까 요 6mg, 요 R자 힘이 얼마냐면은 요 3분의 2g의 가속도를 만들어내요. 알겠습니까? 자, 따라서 6mg 마 TQ 이퀄 요 친구의 질량이 얼마냐면 mc였으니까 6m 그리고 가속도는 아까 구했던 3분의 2g. 그러면 뭐야? 4mg? TQ는 2mg 나오죠.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의 3배냐? 오브 콜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뭐다? 넘버 5. 5번입니다. 자, 요거 두 번째 풀이 방법 알려줄게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요 2차식을 쓰게 되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봐봐요. 쌤이 요 장력이라는 것은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뭐라고 했어? 내분점이라고 했어요. 내분점. 요거 이용해서 식을 되게 간촐하게 한번 만들어 줄게. 봐요. 그러면 어떻게 간촐하게 해 줄 수 있느냐. 자, 여기에서 B의 질량은 요거 MB였죠? 요 조건들 다시 정리해 볼게요. A의 질량은 9M, B의 질량 MB 요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P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가가 나의 5분의 9배 요렇게 되어 있는데 자, 나의 5분의 9배니까 나에서 요 힘을 우리 OT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는 뭐야? 그렇죠? 9T였죠? 요거 이용해서 우리 T가 mg라는 거 이렇게 살펴봤어. 그러면 요게 5mg 이렇게 나옵니다. 자, 봐. 그러면은 도대체 요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처음 살펴봤을 때 MB 플러스 MC 요거 자체가 9M이라고 했으니까 요 C의 질량을 뭐라고 바꿀 거냐면 9M-MB 이렇게 바꿀 거고 자, 요거 이제 이용할 거야. 여기에다가 이용할 거야. A하고 C를 하나의 물체라고 생각할 거고 B 또한 하나의 물체로 생각해 줄 거야. 이때 여기에서 장력은 내분점이고 장력의 크기는 바로 뭐야? 5mg입니다. 한번 구해 줄게요. 요 OMG라는 것은 결국에는 전체 질량. 얘 9M-MB고 얘 MB니까 전체 질량은 바로 얼마야? 그쵸? 바로 뭐야? 18M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18M이 됩니다. 요거 다 더해봐봐. 그러면 18M이 됩니다. 그리고 요 친구 A와 C의 질량에다가 요 B에 작용하는 중력을 곱해줄 거고 그리고 A와 C의 요 중력에다가 B의 질량을 곱해줄 거예요. 요거 봐봐. 쌤이 요거 개념 시간에 여러 번 설명했어요. 요렇게 두 물체가 연결되어 있고 얘 MAMP 요놈한테 작용하는 중력 MAG 요놈한테 작용하는 중력 MBG 여기에서 장력은 뭐였냐면 전체 질량 MA 플러스 MB 그리고 요거에다가 요거 곱해주고 요거에다가 요거 엇갈려서 곱해줘서 더해주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은 계산 때려줄까요? 자, 여기 MBG에다가 요 질량 계산 때려줍니다. 그러면은 MBG 그 다음에 전체 질량은 요거하고 요거 더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18M 마 MB 이렇게 첫 번째 식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식 계산 때려줍니다. 여기 오른쪽에 방금 쌤이 보여준 거 지우고 였다가 또 계산 때려줄 거예요. 여기에서 작용하는 중력은 18mg 마이너스 mbg 여기에다가 요 mbg 요 질량 mbg래. 요 질량 mb 곱해주면 됩니다. 맞나요? 그러면 똑같아요. 요것도 18m-mbg 곱하기 질량 mb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러면 빨리 나오죠? 여기 있는 요 g 없애주고 여기 있는 요 g도 없애줄 겁니다. 어이쿠야 여기 g 있었는데 요것도 없애줘야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없애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줄 거냐면 요 18m 왼쪽으로 날려보내줍니다. 그러면 90m 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18mmb 마이너스 mb 제곱인데 요 친구랑 사실 똑같은 항이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 2가 나와. 그러면 요거 없애주면 45m 제곱 나오죠. 따라서 45m 제곱 마이너스 18m mb 플러스 mb 제곱 나오면 제로 나옵니다. 맞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 요거 15 써주고 요거 3 써주고 얘 마이너스 mb 얘 마이너스 mb 요렇게 써주면은 끝나겠네. 그렇죠? 결국에는 mb의 질량 충분히 나와요. 요거 이용해서 구해주면은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분석할 때에는 요렇게 요거 장력에 관한 새로운 관점으로도 분석해주고 처음 쌤이 설명해줬던 대로 정석적으로도 가줘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실력이 빨리빨리 늡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번까지 전체 문항 설명 완료했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요 시험 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꼭 분석까지 꼭잘 해주시고요. 우리는 본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